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행할 여러분, 신망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미국 지수는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흐름은 사상 최고치가 확산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러셀 2000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서 야, 이게 지수가 진짜 확장이 되는 거야? 지난번처럼 고점을 향해 가는 거야? 과열을 향해 가는 거야? 하는 헷갈림을 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흐름들은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쉬었고, 그 외에 주식들이 올랐고, 특별히 다우존스 지수에서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우존스를 이끌었던 건 JP모건입니다. JP모건이 이자 마진이 상당히 크게 올라갔고, IB 수익이 좋아졌다라는 그 발표에 힘입어서 주가 무려 4%나 폭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은행주가 하루에 4% 움직이는 거는 폭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은행주 전반을 강세로 이끌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도 아주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놀랍도록 미국 시장의 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 미국의 자본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블랙록의 총자산, 관리자산 AUM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AUM을 발표했는데요. 얼마냐, 블랙록이 3분기 말 기준으로 운용자산이 무려 11조 5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11조, 한 회사가 11조 5천억 달러라고. 참 한국 돈으로 1경 5,542조입니다. 한국 대략 1년 예산이 한 700조 원 정도 수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얼마나 큰지 느낌이 오시죠? 한 회사가 1조 5,540조 원. 와,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블랙스톤의 대주주가 그의 자서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후회가 많이 되겠죠. 그때 이제 인센티브 좀 더 달라고 했었는데 더 주지 않아서 그 부동산 쪽의 전문가들이 휙 떨어져서 나가는 회사가 블랙록이잖아요. 네, 어쨌든 자, 오늘 뭐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간단한 소식들을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의 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 파트너데이 때 우리 파트너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굉장히 가졌고, 항상 저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껴주시는 마음에 위로를 많이 받고 힘과 용기를 많이 얻고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파트너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올해 잘 못했는데 좋은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좋은 때가 오면 그동안 못했던 거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테슬라는 이벤트 발표 전에 매도, 실망감 충만 시에 매수 전략 유지. 네. 자, 요거 좀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오늘 장 한마디. 생산자 물가지수가 안정이라고? 미국 물가는 모두 끈적해진 것 같은데? 네, 이게 오늘 장 한마디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은 어제 CPI 발표하고 나서 야, 이거 인플레이션 더욱 강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조금 안심하는 분위기예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전년 대비 9월 기준 생산자 물가지수가 2.8% 증가입니다. 전월은 2.6% 나왔으니까 전년 대비로는 0.2% 늘었어요. 그러나 전월비는 0.2%에서 0.0%로 증가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월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비 2.8%입니다. 전달에는 이게 2.6%였어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비는 어떻게 됐느냐? 0.2%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근데 전달의 전월비는 어떻게 나왔느냐? 0.3%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예상치 정도 수준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시장이 안심을 했는데, 저는 조금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가 2.8% 나왔어? 전월비는 0.0% 나왔지만 2.8% 나왔어. 그럼 이거가 되게 안정된 거야? 2% 타겟이니까 되게 안정적인 거야? 저는 의문을 이렇게 품습니다. 전월달에 2.6% 나온 게 2.8% 나왔는데 전년비? 그러면서 저의 생각은 뭐냐면, 계속 요 근처 안에서 놀겠구나. 요 근처 안에서 놀겠어. 자,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2.0이나 또 그 이하로 떨어지는 일보다는 2.5를 타겟팅으로 해서 2.5 근처 내외에서 계속 노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다. 그런데 전년의 물가가 미친듯이 올랐고, 한 2년 가까이 물가가 미친듯이 오른 상태에서 2.5% 이상의 물가를
과연 되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수치로 계산하는 사람들, 투자자들 입장에선 괜찮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순댓국 값이 7,000원을 했어요. 7,000원을 하던 게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좀 빠르게 안 올라서 11,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11,000원에서 계속 놀아요. 자, 그럼 물가가 안정된 건가요? 네, 수치상으로는 안정된 겁니다. 7,000원에서 11,000원으로 오르면 거의 50% 가까이 물가가 올랐다가 그 다음에 만원에서 7,000원에서 만원으로 오르면 뭐 한 40% 물가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11,000원으로 오르면 10%밖에 안 올랐으니까 전년 대비 상승폭은 상당히 줄죠. 그리고 계속 11,000원이면 이제 전년 대비 보합이니까 하나도 물가가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생활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이러니죠. 미국의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든 것이 안정화되었는데 근데 실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안정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펼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11,000원 상황이 앞으로 3년, 4년간 유지가 된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안정이라고 그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주식시장 그런 것들을 매우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다음 달에 11월에 금리 동결 확률을 한 15% 넘게까지 올랐던 것을 10%로 줄였고 이제는 그냥 25p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잠복된 안정이다. 이렇게 불안이 잠복된 안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서 이제 JP모건, 수익자 마진과 IB 등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랐고 더불어 다른 은행주들도 올랐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기업 실적 발표와 기업 뉴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8% 급락했습니다. 뭐 다른 주식 같은 8%대 급락이면은 그냥 폭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워낙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냥 급락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보택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무엇인가 이벤트가 발표가 있으면 그때는 악재가 나올 테니 그때는 조심해라.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때는 기회가 오고 그 다음에 또 기대가 슬금슬금 올라가서 이벤트 발표되는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날 또는 실적 발표 날은 사전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급락을 하면서 210달러까지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본 게 이게 23일날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는 테슬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질 거고 지난번처럼 100달러대 중반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부정이 만연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기술자들의 눈에서 보는 시각과 투자자들의 보는 시각이 시각차가 있고 시간차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를 했으면 빨리 리턴을 받고 싶어 하는데요. 기술자들은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미래를 현실처럼 생각하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런 해안 때문에 기술자가 기술자인 거고요.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주체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내 돈에 대한 리턴이 언제 나올 것이냐가 투자자들의 관심이죠.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아무리 미래의 멋진 신세계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투자자들은 당장 쇼미더머니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나의 수익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로보택시 핵심 무엇입니까? 너무 멋졌죠. 로보캡 차도 기가 막혔어요. 아주 멋진 차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래 세계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언제요? 언제냐 말입니다. 언제? 27년쯤. 근데 규제가 문제다. 자, 규제가 문제고 27년쯤. 무슨 말이다? 잘 모르겠다 라는 얘기로 들리죠. 투자자들 입장에. 언제 도대체 언제? 규제가 문제가 되면 27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자,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로보택시가 실제화 된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요. 로보택시는 완전하게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당장은 아닐 테고요. 제한된 구역으로 오히려 버스 비슷한 형식으로 시작을 했다 점차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요한 주체적인 기술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지만
돈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벤트 발표해봐라, 이벤트 발표할 때마다 실망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려왔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근데 생각보다 더 뒤로 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혁신성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이번에 운전석에 운전대가 없는 정도의 자동차까지 낼 거라고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단 당장 돈을 못 벌고 있을 뿐이죠. 잘하지만 돈을 못 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주가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흐름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죠. 이 흐름들이 앞으로도 한 1, 2년간 계속 반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돈은 안 돼.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막 미래를 이렇게 땡겨와서 프라이싱을 하던 게 앞으로 1, 2년 안에 이 프라이싱에 적합한 수익은 못 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미래를 바꿀 회사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최고의 악재는 뭐냐면 중국 전기차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것은 향후 중국에서의 마진과 그리고 중국에서의 판매 동향과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을 복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조그마한 테슬라 모델 3 살 가격에 중국의 승합차를 살 수 있나, 전기 승합차를.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소비자들은 테슬라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 같으면 테슬라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뭐 포르쉐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 거 뭐지? 말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어떤 브랜드 가치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심어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또 성공한 거죠. 모델 S로 시작해서 모델 3로 온 건 대중화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고가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테슬라로 하여금 자꾸 숫자에 대한 고민을 투자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또 월요일날 시간이 된다면 또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장단기 금리가 재밌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장기 금리는 상승했고요, 단기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1년, 2년짜리 금리는 떨어졌고, 금리가 5년 이상은 금리가 올라갔다가 30년물에서는 금리가 꽤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30년물은 무려 4bp나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채권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상화됐지만 약간 겁을 먹었다. 겁을 먹은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채권 시장이 아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옛날처럼은 안 가겠구나, 안 내려가겠구나. 이걸 느끼면서 장기물이 내려가는 거 속도가 확 줄은 거죠. 근데 지금 정도면은 장기채 10년물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매력이 과거보다는 조금 생겼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년물이 지금 거의 4.1% 정도 됐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4.1%면 아주 예전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유가. 자, 유가는 가격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WTI는 75.6에서 75.4니까 거의 가격 변동 없고요. 그다음 브렌트도 79.0에서 78.7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밀턴 허리케인이 다 빠져나갔어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밀턴 허리케인과 이스라엘 문제로, 중동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오른 것 같은데, 두 개 같이 작동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밀턴 얘기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밀턴만의 문제면 이게 가격이 더 빠졌어야죠, 유가가. 근데 안 빠졌죠. 자, 이거는 역시나 이번 유가 상승에는 이스라엘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드디어 대속절 욤키푸르 날이 끝났습니다. 자, 금식했으니까 밥 먹어야 되겠죠. 자, 밥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죠? 배가 채워지면 보복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보복이 임박해 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박현도 교수님과의 대담, 아주 심각한 대담이 오늘 있었는데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동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동에서 전쟁이 더 확대됩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에요. 그동안에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오히려 이건 학살 수준 아니냐, 가자지구 침공할 때는 가자지구에 대한 대응 침공할 때, 정확히 표현할게요. 보복 침공할 때는
이건 학살 수준이 아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한 4만 명 죽었잖아요. 네. 이스라엘군은 얼마나 죽었나요? 네, 이 거의 그래서 제가 학살 수준이라고 표현했던 건데 그거는 전쟁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근데 이제는 진짜 전쟁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으면 진짜 전쟁이 발발을 하는 것이고요. 이란이 참았어야 되는 거죠. 이란이 그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다는 거지. 자존심, 국가 문제는 자존심으로 뭐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도 자존심으로는 국가 문제를 결정하면 진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란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봉착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도 교수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석유 수출 시설 대신 이란의 정유소를 표적으로 삼도록 미국 백관이 독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이란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해달라고 제안을 했다. 백악관이 주장을 했다라는 전문가들의 미국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과연 들을 것이냐. 이제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보복 공격을 어떻게 할 건가 협의가 돼. 용키프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보복 공격을 어떻게 할까 협의가 이루어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보복 공격의 협의가 끝나면 보복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미국의 입김이 통하겠느냐. 미국은 특별히 미국의 민주당은 여기서 크게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선거까지 가기를 원할 것이고요. 트럼프는 어떻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는 손해볼 게 없다. 손해볼 게 없으니까 전쟁을 해라. 승리해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타냐후는 해리스가 된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 그냥 자기 뜻대로 진행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전쟁의 포화는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 자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3쿠션을 해가지고 쿠션을 쳐가지고 전쟁이 나서 유가가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해서 실질적인 미국 정유소의 예를 들어 가격이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미국 대선까지는 이제 약 25일 남아 있습니다. 22일, 11월 5일이니까요. 그 정도 남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계속 안타까운 건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 힘든 거죠. 전쟁은 그래서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날씨 참 좋네요. 하늘도 푸르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